자, 인터넷 수능 8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술 관련이어서 정말 헷갈려요.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자주 쓰는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antique. antique하다고 막 들어보잖아요. 이게 antique가 고미술, 골동품의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nti가요 반대라는 뜻인 거 아세요? 반대. 근데 이 반대인데 이게 왜 고미술이냐? 현대의 반대. 즉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술의 골동품에서 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어원이긴 한데 archaeology라고 해서 고고학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떤 건축지나 옛날 물건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크가 이게 건축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가 건축가거든. 그래서 아키올로지 하면은 이제 고고학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키올로지라고 읽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써드릴게요. 아키올로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다음 크래프트가 기술 공예라는 뜻도 있고 전투라는 뜻도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래프트의 요 어원이 create예요. create가 창조죠.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나 전투를 통해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craft가 기술, 공예, 전투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craftsman은 그런 기술로 만들어내는 사람, 장인, 명장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rtisan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명장이랑 같은 뜻인데 아트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rtisan이라고 많이 나와요. compose의 이 co가 두 개라는 뜻이 있고요. pose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두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라면과 김치, 도넛과 커피.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 두 개가 함께 구성됨으로써 어울리게 하고 더 좋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compose 이게 구성하다는 뜻도 되고 작곡하다가 돼 있어서 컴포저가 작곡가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모은 거예요. 개 이름을 모아서 만드는 게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compose 구성하다, 작곡하다. 컴포지션은 구성, 작곡, 장문. 이게 그 장문이라는 게 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masterpiec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걸작이라고 해서 master가 뭐예요? master가 스승 혹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 되게 잘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증인 같네.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스승이나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masterpiece라고 하고 virtuoso가 거장, 명연주가라고 돼 있는데 이 virtue 보여요? virtue? virtue가 virtue라고 해서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죠. virtue. 그래서 virtuoso는 거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portrait. 이거 중학교 때 많이 외웠죠? 초상화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동한 거예요. port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traffic,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겨는 걸 초상화라고 합니다. portrait은 동사고요. interpretation 나와 있는데 inter가 뜻이 뭐죠?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말을 옮겨주는 걸 해석, 통역, interpretation 이렇게 해요. 그래서 interpret가 해석하다, 통역하다인데 이게 translate하고 뭐가 다르냐면 trans는 이것도 역시 이동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동. 그래서 transgender가 이제 성별을 바꾸는 거고 transform은 형태를 바꾸는 거고 translate는 말을 바꾸는 건데 얘는 번역이라는 거고 얘는 통역입니다.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요. interpretation은요. 그 나라의 어떤 말이나 문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만 전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옆 사람한테 오늘 되게 멋져 보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전달하냐? 되게 멋져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멋져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느낌이고 translate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말을 바꿔야 돼요. 그 되게 어려워요, 번역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된장찌개가 미국에 있나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이런 얘기할 때 번역할 때는 외국에선 이제 된장찌개가 없으니까 뭐 치킨 수프나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말을.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elaborate
이게 공들여 만든 정교환인데 요 레이버가 보이세요? 레이버? 레이버가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노동을 끄집어내야 된다. 즉 노동을 많이 쓰여서 만드는 게 공들이네요. 이해갔죠? 정교화는 sophisticated나 refined 같이 뭔가 섬세한 느낌도 있지만 이 elaborate는 진짜 노동 많이 든 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노동이 많이 드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죠. 그런 게 elaborat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exquisit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CF니까 elaborate하고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공들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교환이라는 말은 좀 없애도 좋아요.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정교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되게 조그마고 되게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들였다기보단 되게 집중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exquisite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xquisite이 정교환입니다. draft는 어원이 뭐냐면요, draw예요. 그럼 딱 보이죠? 그리다. 근데 이게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그린 거. 밑그림, 초안. 초안이 뭐냐면 첫 그림을 초안이라고 합니다. 초안. 징병, 통풍. 징병은 뭐냐면요, 군사를 이제 모으는 건데 민간인을 처음 데려왔다고 해서 군인이 되나? 아니죠. 그 상태를 징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군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훈련받지도 않은 민간인. 처음이죠. 처음. 통풍, 말 그대로 바람을 끌어당긴 건데 문제는 첫바람이죠. 기존에 있었던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한다. 그래서 약간 처음 느낌이 강한 게 드래프트입니다. 드리프트는 자동차가 이제 드리프트 한다라고 하는데 표류하다 떠돌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드리프트. genuine은 쥐인이 뭐예요? 쥐 많이 나오죠?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 검사 왜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래서 genuine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발음이 authentic인 거 아시죠? authentic. 이게 맹세했다. 진짜 이거 맹세 이런 뜻이라고 해서 authentic 진짜의 앞에서 외웠습니다. 그 다음 perspective는 뭐냐면 스펙이 보다라는 어원이에요. 스펙이 뭐라고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긴 보는데 퍼가 뭔가를 뛰어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인 걸 보고 보는 게 아니라 perspective는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거나 그림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의 그림을 보고 불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perspectiv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점, 원근 화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멀거나 가까움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perspective는 굉장히 뭔가 뛰어넘어 보는, 그냥 단순히 이제 딱 보고 나서 물이네 이게 아니라 물을 바라보면서 물이 굉장히 맑구나, 혹은 물 속에 뭔가 좀 이렇게 좋은 게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게 perspective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스펙티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프로가 앞이라는 뜻은 맞거든요. 프로가 앞이라는 뜻은 같지만 이건 앞을 내다본다라는 프로스펙티브고, 이거는 뭔가 막혀 있지만 그걸 뚫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뚫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걸 퍼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니까 장래에 가망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맨이 인간이지만 이게 어원이 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손에, 안내서 이런 뜻이 나와 있고, 이거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해봐요. 수동의 수동.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하면은 이런 뜻이 되고, 매뉴스크립트가 그래서 손으로 쓴 글, 원고라는 뜻이 됩니다. 몰딩이라고 아세요? 몰딩? 몰드.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잘 아는데, 몰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틀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 붓거나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걸 몰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틀, 프레임과 조금 다른데 모양을 만들기 위한 틀이 몰드입니다. 그래서 주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을 뭐 하는 거예요? 형성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환경이, 부모가, 가정이 아이의 성격을 몰드하다. 여기 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민트는 화폐를 주저하다라고 해서 찍어내는 느낌. 조금의, 그러니까 옛날에 화폐는 동전이었거든요. 미니 보여, 미니? 그래서 작게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찍어내는 느낌이 민트고, 몰드는 어떤 별 모양이면 이렇게 별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에 맞춰 여기에다가 부어서 모양을 만드는 걸 몰드라요.
apprent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뜻 아세요? 도제, 견습생. 이 도제가 뭐냐면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제자. 이거는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게 무슨 설명서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많은 경험과 숙달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최소 20년 이상은 따라다녀야 이게 제자가 된다. 이제 마스터가 된답니다. 그래서 도제라는 사람, 또 견습생 뭐예요? 할 줄 모르니까 알바할 때도 옆에서 서서 지켜보잖아. 그걸 견습생이라고 하고 apprentice라고 합니다. 이게 apprentice는 뭐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practice가 이제 보여야 돼요. practice 실행이죠, 실행. 실행. practice 알죠? 그리고 AP는 AD의 어원이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직접 해보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trainee는 이거는 훈련 받는 사람, trainer는 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e가 붙으면 어떤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하는 사람. 그래서 사장님이 employer거든요. 근데 직원은 employee예요. 그래서 이게 e가 붙으면 당하는 사람, er이 붙으면 시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restore는 store가 저장이라는 거 알죠? 저장. 근데 re는 다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사람, 저장해 놓는 사람을 restore, 복구하다, 회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estorer 하면은 사람. engrav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grave가 뭔지 알아요? grave? grave? grave가 이게 약간 무덤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무덤. 무덤. 이는 동사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사화. large에다가 in 붙으면 enlarge, 확장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able은 할 수 있는인데 in이 붙으면 enable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럼 grave는 뭐냐면 이게 grave가 무덤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묘비에다가 뭘 한다는 거야. 묘비에 뭔가를 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게 engrave고 carve는 조각하다예요. 조각. 그래서 여기 cave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파내는 겁니다. inscribe는 안에다가 뭐라고? 어디 안에다가 새기다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engrave는 약간 무덤의 묘비에다 새기는 느낌. 그 다음에 carve는 조각, 즉 동그란 것을 세모나게 혹은 사람의 얼굴처럼 만드는 게 carve. 그 다음에 inscribe는 그 안에다가 새기는 느낌이라고 해서 요 묘비는 아니고 명판이나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새기다예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pottery. 여러분 팥이 뭐죠? 팥? 냄비죠, 냄비. 그럼 냄비 뭐예요? 도자기. 인류가 최초로 만든 게 뭐예요? 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든 냄비, 도자기. 그죠? pottery. 포르셀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르셀렌. 포르셀렌이 뭐냐면 이게 도자기인데요. 이거는 백자, 청자 같은 그런 류를 말합니다. 약간 호리병 같은 애들. 그래서 얘도 그냥 도자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파터리는 냄비 개념의 도자기라면 이 포르셀렌은 약간 호리병처럼 술을 담거나 음료를 담는 걸 포르셀렌이라고 해요. 시머트리, SYM이 뜻이 뭐라고 했죠?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죠. 함께 뭐 한다라는 거야? 마주하는 것. 데칼코마니. 그게 바로 대칭이죠. 조하고. 서로 어울리니까 시머트리. 그 다음 어시머트리는 이거의 반대. 이 A가요. 어웨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르게 그 비대칭이라는 뜻이 시머트리의 반대입니다. ingenious. genius가 천재죠, 여러분. genius가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가장 뛰어난 사람. 그걸 천재 중에 천재, 독창적인 영리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ingenuous는 또 솔직한이에요. 이 혼동어휘로 많이 나오는데 genius를 외우세요. genius가 천재잖아, 천재. 그래서 천재가 뛰어난 천재 중에서 천재가 ingenuous는 진짜 어원이 genie잖아,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야? 정확하고 솔직한 결과를 보여주니까 ingenuous. 그러면 솔직한이 됩니다. frank라는 단어도 솔직한으로 많이 나오니까 많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휴 이렇게 돼 있는데 색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원이 인간입니다. 휴먼 알죠? 휴먼이 갖고 있는 모든 색깔을 색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색조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얼굴에 삐삐 돌듯이 사람처럼 만드는 거를 이제 색조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피그먼트는 그림 물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원이 픽처입니다. 픽처. 그래가지고 픽처가 사진이자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릴 때 쓰는 게
그림 물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aesthetic 이렇게 나왔는데 aesthetics는 이게 미학이라고 해서 미학,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인데 여러분들 그 성형외과 앞에 가보면 에스세틱이라고 전문이라고 써 있어요. 에스세틱 전문.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유심히 봤을 거야. 그 에스세틱이 이거예요. aesthetics. aesthetics 이렇게 aesthetics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를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뭐야? 고치겠다 이거지. 성형수술. 그래서 aesthetic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esthetic sense 미적 감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feast 보겠습니다. feast는 축제 이렇게 축제인데 이게 페스티벌의 어원이에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축제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카니발이라는 단어도 있고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carniv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축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그 축제 같은 카니발 있잖아요. 그게 축제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여기는 이제 feast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축제, 축하연이라고 했는데 주제를 갖고 하는 그런 축하연이고 여기는 banquet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banquet, 이 banquet이요. 이게 금지라는 뜻이에요. 벤이 금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banquet입니다. 생일 파티나 이런 축제 같은 경우가 banquet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서 앞으로 볼 게 카니발이나 feast, banquet이에요. 페스티벌 안 나와요. 꼭 외우세요. applaud는 이제 박수갈채를 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박수갈채가 박수를 친다는 게 아니라 소리와 함께 즉 호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리와 함께 호응을 일으키는 걸 applaud라고 합니다.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뭐 누구누구입니다. big applause 이렇거든요. 그럼 big applause라고 해가지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pplaud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원은요. apply가 지원하다, 적용하다, 바르다인 apply가 어원이에요. 이게 왜 어원이냐면 누구에게나 박수나 갈채를 적용할 수 있잖아. 환영할 때. 그러니까 환영할 때 적용하는 방식 해서 applaud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enthusiasm은 열정이란 뜻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th가 through 즉 다 뚫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막힘없이 난 뭐가 나를 막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겨내겠다. 이게 enthusiasm이에요. 그래서 열광, 열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zeal 마치 지브라처럼 말처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열의가 zeal이고 passion은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 고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열정, 고난, 엄청나게 어떤 힘을 가하다, 노력을 하다가 passion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instrument 같은 경우는 기구, 도구, 악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악기로 많이 나올 거예요. 원래 기구나 도구는 우리가 툴로 많이 알고 있잖아. 툴. 그래서 요거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악기는 이거밖에 안 써요. 왜냐면 in이라는 게 안이라는 뜻이고 structure는 이제 구조라는 structure 있죠. 이게 어떤 의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밖에 안 되고요.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밖에 안 나잖아. 그래서 그 의도가 정확한 도구다 해서 악기라는 뜻이 있어서 instrument라고 하고 implement는 기구 이행하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 조금 다르냐면 얘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가지고 하면은 피아노 소리를 내는 거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는 그런 기구이자 악기인데 이 imply가 이게 이행하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구라고 하면은 우리 열기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간 거대한 풍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줄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구니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뜨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기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뜨는데 이것을 뜨게 만드는 것. 그래서 implement는 기구보다는 이행하다로 좀 많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recitation 이게 re가 반복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recite가 이 cite가 인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복해서 인용이 아니라 인용인데 반복해서 인용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 암송이 되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대본을 보지 않고 낭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서테이션이 반복해서 어떤 말을 인용한다. 즉 암기하기 위해 한다라는 뜻이고 리사이틀은 독주회라고 해가지고 가수들이 다른 사람들 초대하지 않고 2시간의 공연을 풀로 뛰는 거를 리사이틀이라고 해요. 혼자서 연주하는 걸 리사이틀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음악하는 거예요. 리사이틀입니다. exhibition 이게요, 이 동사가 exhibit이라는 거 아세요? exhibit. 근데 스펠링이랑 발음이 너무 다르죠? 예, 이게 발음이 exhibit이에요. exhibit. 그래서 이게 exhibit은 전시하다고 exhibition은 전시회예요. 발음이 완전 달라지니까 꼭 비교해서 외워주시고 밖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expose가 노출하다예요. 노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전시회. 튠, 아이튠즈 알죠? 아이튠즈. 거기서 쓰는 게 이건데 자기의 그 기계를 나의 어떤 취미나 어떤 취향에 맞게 바꾸고 조율하는 걸 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얼굴 고추는 것도 농담 삼아 튜닝이라고 하잖아. 튜닝. 그게 바로 튠이에요. 이게 곡조, 조율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악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점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 이렇게 당구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 거를 당구 점수라고 하거든. 이거 뭐랑 비슷해요? 마치 도레미파솔라시도 악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score. reputation 반복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푸시 노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fame 이것도 명성인데 이게 이제 famous의 어원이에요. famous. famous 알죠? 유명한. 그래서 평판. 명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컨덕터는 이제 지휘자, 안내자라고 돼 있는데요. 컨덕트라는 동사 자체가 지휘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 오면 둘이죠. 어떤 둘이 모여서 덕트,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프로듀스처럼. 뭔 말이냐면 지휘자가 있고 연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두 사람들이 만나 뭔가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컨덕트가 지휘자, 수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잘 안 외워집니다. 이거 컨덕트 외우세요. 스펙테이터는 스펙이라는 자체가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구경꾼, 관객. 어디언스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는 듣는 오디오의 어원이에요. 이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거나 놀이공원 갔을 때는 오디언스가 아니라 스펙테이터가 맞고 어디언스는 음악을 듣거나 콘서트 간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요거 진짜 안 외워집니다. plausible. 이게 어원이 플레이인데요. 플레이가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역할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역할.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온변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다가 플레이잖아. 연극. 그래서 플러저블은 그럴듯해 보이네. 왕처럼 보이네. 공주처럼 보이네. 이게 플러저블이에요. 그래서 플러저블. feasible하고 likely도 뭐뭐일 것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일 것 같은. 약간 어때요?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하다. like가 뭐뭐처럼이잖아.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feasible 같은 경우는 아까 feast가 축제였잖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기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어원이에요. 이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는 뜻. feasible. 그래서 이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센서가 뭐 하는 거죠? 센서 거르다죠. 거르다. 그래서 공항이나 이런 데서 센서 윙 거르잖아. 센서. 그래서 센서쉽 이 쉽은 담는다는 뜻이어서 뭔가를 거르고 필요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것들 혹은 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검열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십은 검열제도고 센슈어가 비난하다라는 뜻이 돼요. 센슈어. 왠지 알겠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뭐 하는 거야? 걸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욕하고 혹은 이제 민망을 주는 거죠. permanent 영구적인 즉 영구라는 게 영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근데 이게 이제 permanent가 뭐냐면 per라는 거는 막히지 않고 뭔가를 뛰어 넘는 거를 per라고 해요. 그래서 permanent는 막힘없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영구적인 영원한이고 everlasting last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결코 마지막이 없다 이거야. 끝없는. everlasting. 그다음 eternal. 터널이 원래 뭐죠? 터널이 끝인데 그 끝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eternal love. 영원한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퍼머넌트 진짜 많이 나와요. subtitle. 타이틀이 뭐죠? 타이틀.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주제의 위야 아래야. 아래에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피니티 워 이렇게 밑에 붙는 거 그걸 부제라고 하고 자막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근데 원래 자막은 영어로 캡션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캡은 모자처럼 영상에 씌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위에 글자를 씌운다라는 뜻이 캡션이라면 이 서브타이틀은 영상이 있으면 그 아래에 글로 이제 자막을 붙이는 걸 서브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외우시면 좋겠죠. 캡션과 서브타이틀을. 인타이틀은 뭐냐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사람한테. 동사화잖아요. 이 아니면 타이틀은 주제인데 이제 알바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직장을 구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됐으면 여기 가슴에다가 매니저 그 이름표를 줍니다. 그게 바로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넌 이제 매니저니까 관리해.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해서 과장이 됐다. 그럼 과장이라는 직함을 주겠죠. 그게 인타이틀입니다. distraction 이거 정말 잘 외워야 돼요. 왜냐면 주의 산만 나쁜 뜻이죠. 기분 전환 좋은 뜻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distract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트랙이 끌다예요. 끌다.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자꾸 괴롭혀. 야. 그러면 주의가 어떻게 돼요? 끌던 나의 집중이 흩어지죠. 그게 바로 주의 산만. 그리고 일부러 내가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쉬었다 해야겠다. 공부에 트랙트 하던 것을 좀 흩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기분 전환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distraction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서 오락이라는 좋은 뜻, 주의 산만 나쁜 뜻. past time은 시간 보내는 거니까 기분 전환, 여가 시간. diversion은 벌스가 다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는 뜻이에요. 맨날 일만 하다가 노는 거. 맨날 놀다가 일도 하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어요. diversion도 많이 나옵니다. nominate는 nominate의 요게 name의 어원입니다. name이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걸 nominate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명하다, 임명하다라고 해서 그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됐다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상을 받기 위해 후보가 됐다는 얘기지 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카데미상에서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nominate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고 임명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명, 임명으로 외우시고 같은 단어로 appoint라고 있습니다. 보그지라고 아세요? 패션 잡지 이름이 보그지인데 보그지. 이게 바로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패션이 유행으로 알고 있죠? 이거 유행이라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뜻이고 이거 꼭 외우세요. 방법. 절대 패션이 고3 때는 이게 유행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나올 거야. 왜 방법이냐고? 옷을 입는 방법. 그거예요. 머리를 하는 방법. 그게 패션이거든. 아무튼 vogue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듯 이게 vogue가 볼륨처럼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이거든요. 볼륨이죠. 볼륨. 볼케이노. 뭔가 다 솟구치잖아.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는 유행을 vogue라고 하고 fashion은 이제 그 입는 방식을 말합니다. vulgar. 통속적인, 천박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통속적인이 뭔지 모르죠?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게 나쁜 뜻인 거 아세요? 통속적인이 조금은.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야, 너 나 싫어.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안 되죠. 돌려 말해야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통속적인 사람은 꺼져 새끼야 나 너 싫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런 게 통속적인이야. 그리고 애들이 좀 그래. 애들이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 사람들한테. 나 저 아저씨 싫어. 저 아저씨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통속적인이라는 뜻이다. 좀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vulgar는 이제 그 어원은 뭐냐면 vulvar라고 해서 여기 써주긴 좀 그렇고 여성의 성기를 vulvar라고 해요. 그걸 드러내고 다니는 애기들을 생각하면 돼. 얼마나 저속하고 통속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천박한 통속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offensive는 offense가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
저속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속한, 무례한 이런 뜻이 있어요. plagiarism 표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플레이그 앞에서 배웠나요? PLAGUE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전염병이 뭐에 없는 거죠. 근데 이 plagiarism은 허락받고 누가 전염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표절 같은 느낌이에요. 베끼는 거. 알겠죠? 여기 파이러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발음 계속 써줄게요. 파이러시. 이게 파이러트가 여러분 해적인 거 아세요? pirate. P-I-R-A-T. pirate. 이게 해적이에요. 해적. 그러니까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예요. 표절이랑은 다릅니다. 왜냐면 표절은 그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 사람의 노래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거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가져다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거든? 근데 마치 그걸 내가 만든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 저작권 침해고 내가 그 사람이 만든 걸 똑같이 내 힘으로 만들었어. 똑같이. 그건 표절이에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버서틀. 다재다능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verse의 ver가 버전처럼 다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versatile하다라고 해요. 알겠죠? verse가 많다 이거예요. verse가. all around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재다능한 같은 뜻이죠. 자 여기는 지금 단어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단어들이라 영어가 좀 어려워. 한글은 쉬워. 근데 이제 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발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음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많이 쓰는 게 많아. 보그도 그렇고요. 노미네이트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발음을 좀 많이 하셔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끝.